전기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6번 넘버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링 하면 제일 먼저 이 회로도를 이제 받아보게 될 건데요. 처음 회로도를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기호들, 그리고 기호와 기호 사이는 이렇게 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회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우리가 작업을 하면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고 구현을 해야 되는지, 이 회로도 안에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이해하는 게 먼저고요. 회로도는 이렇게 두 개의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요게 이 퓨즈 쪽 앞쪽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이제 주회로도라고 하는데, 모터를 가동시키는 부분이 우리 회로에서 주된 목적이고 기능이 될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모터 M1이 이제 모터의 약자예요. 여기 M2도 모터의 약자고, 회로도는 이렇게 처음에 모든 문자들이 다 약자로 약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명하고 직관적이고 한 페이지에 다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용어들을 약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모터를 동작시키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고 주된 회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원으로부터 전류를 흘려줘서 이렇게 모터를 동작시키게끔 해주는 이 회로도가 주된 회로도, 주회로라고 합니다. 주회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퓨즈부터 시작해서 여기 두 개의 선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죠? 여기 분기돼서 두 개의 선으로 이렇게 회로가 형성되는데, 이 회로를, 이 모터를 제어하는 제어 회로라고도 하고 또 보조 회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회로도는 보시는 것처럼, 회로도로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개의 라인, 이 선이 폐회로를 이룬다. 폐회로라는 거는 이렇게 시작해서 회로가 그 다음 이렇게 다시 들어온다, 나가고 들어오는 이 회로를 폐회로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콘센트를 보더라도 콘센트가 이렇게 핀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핀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콘센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콘센트가 두 개다. 결국은 이 하나의 콘센트마다 하나씩 이런 선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도 상에서 보게 되면 아래쪽에 위치하는 이 기호들이, 그리고 문자들이 이 기구들의 전원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은 이 아래쪽에 있는 기호들, 이 기구들의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스위치라고 하면 전기를 흘려줬다가 또 끊어줬다가 하는 그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전기를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맞춰서 전기를 흘렸다가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조건에서는 전기를 끊어줬다가 하는 그런 스위치 역할들을 위해서 다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전원 부분이다, 기구의 전원 부분이다라고 하면 이 스위치가 수동 스위치가 아니라 자동 스위치겠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좀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면, 자, 여기 보면 우리 가정에서 쓰는 멀티탭이 있죠. 멀티탭에 각각 여기 플러그 단자가 있습니다. 콘센트 단자가 있는데, 우리 EOCR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 전원단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라인에서 이렇게 콘센트를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 콘센트를 여기다가 하나씩 꽂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옐로 램프도 여기 꽂아주고요. 부조도 여기 꽂아주고 FLH도 꽂아주고 계속 이렇게 멀티탭처럼 꽂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스위치는 뭔가요? 이 전기 기구들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겠죠. 전기를 인가시켜줬다가 다시 끊어줬다가 하는 그런 스위치 역할이죠. 그래서 아까 이 회로도상에서 위쪽에도 스위치 역할을 한다. 다만 아래쪽에 있는 스위치 전원, 자동화된 스위치 기구들에 의해서 스위치가 자동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게 이 멀티탭의 수동 스위치와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앞에 이 플러그는 방금 제가 회로도 설명하면서 드렸던 이 플러그가 되겠죠. 요거 하나 인가되면 나머지는 병렬로 다 전기 기구들의 전원이 다 인가되겠죠. 이 멀티탭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회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넘버링을 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넘버링이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시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려는 작업이 이 회로도의 아래쪽에 있는 이 기구들의, 이 약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 기구들, 이 기구들의 기호와 기호 간의
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회로도에 맞춰서 회로도 상에 이쪽 부분과 또 이쪽 부분이 지금 선으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 똑같이 이 실제 작업 기구 상에서도 어떤 포인트와 어떤 포인트 간에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회로도와 동일하게. 그러려면 이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 구분자로 가장 직관적이고 손쉽게 쓸 수 있는 게 번호가 되겠죠. 자, 이 기구에는 아까 앞서 봤던 그 기구의 베이스가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죠. 이 번호가 우리가 각각의 기구의 기능들을 나타내는 번호가 될 거예요. 요 단자와 요 단자와 요 단자에서는 1번, 2번, 3번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회로도 상에 이러한 기호가 있다면 요 번호를 넘버링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기구와 기구 사이에, 기호와 기호 사이에 번호를 서로 연결해 준다고 이해하면 작업하는데 가장 용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단자, 요 단자의 번호가 몇 번인, 그리고 요 단자의 번호가 몇 번인, 그러면 요 번호와 이 번호를 서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러려면 넘버링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요 기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내부 결선도에서 알아야지만 요 번호를 매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호가 갖고 있는 의미, 또 요 EOCR이라는 기구의 용도 등을 우리가 이해하면 회로를 해석하거나 혹은 작업하는데,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버링을 가장 먼저 작업하는데 해주는 이유가 선의 결선을 위해서, 결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넘버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처음 이렇게 하시다가 내용을 보시고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거나 혹은 다음 영상 때 조금 난이도를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버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넘버링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이야기했던 회로도 상에서의 기구의 기호와 또 그 기호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호와의 넘버링을 통한 결선, 그죠? 회로도 상에서 이 기구 간의 결선이 되겠죠. 요 결선은 그 기구의 내부 회로도를 우리가 보고 번호를 매겨야 되겠죠. 시험장에 가면 이런 기구의 내부 결선도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결선도를 보고 요 회로도와 동일한 기호를 찾고 그 기호에 맞는 번호를 회로도에다가 기입해주면, 그러면 그 기구의 핀 번호, 이걸 이제 핀이라 그럽니다. 요 핀 하나하나의 번호를 우리가 회로도에 옮겨 담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넘버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핀 번호가 없는 기구들이 있어요. 자, 여기 회로도에 보시면 옐로 램프와 부조라는 기구가 이렇게 아래쪽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옐로 램프라는 거는 우리가 황색 램프가 될 거고요. 부조는 말 그대로 부조입니다. 이런 기구들은 따로 핀 번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구에 전원만 인가되면, 전원만 두 단자에 서로 인가되고 전기가 통하면 램프에는 불이 들어오고요. 부조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EOCR처럼 12개의 핀이 있어서 각 핀마다 어떤 스위치인지 또 각 핀마다 어떤 전원 타입인지가 구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로도상에 이런 옐로 램프 부저와 같은 기구들은 따로 핀 번호가 없습니다. 쉽게 해서 단자가 두 개라서 두 단자를 어떤 쪽이든 폐회로 형태로 들어가고 나가게끔 선을 연결해주면 기구는 동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핀 번호가 따로 없는 이 기구들은 특징이 다 제어함 외부에 있어요. 핀 번호를 매겨야 되는 기구들은 전부 제어함 내부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게 전체 시스템이 될 건데, 작업해야 될 시스템입니다. 이 제어함이라는 이 함 안에 우리가 회로도상에 나와 있는 이 기구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옐로 램프 부조라든지 또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 스위치, 버튼, 이런 기구들은, 핀 번호가 없는 기구들은 이 제어함 외부에 다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은 따로 핀 번호가 없고요. 제어함 내부에 배치되게 되는
이런 기구들은 이게 이제 제어함 내부의 기구 배치도인데 이런 기구들은 다 핀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핀 번호를 우리가 내부 결선도를 통해서 회로도에 기입을 하고요. 그러면 회로도상은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있는 기구와 또 외부에 있는 옐로 램프 부조와 서로 이렇게 연결하게끔 연결되어 있게끔 회로도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쪽 기구와 또 제어함의 어딘가에 위치한 EOCR이란 기구 사이에 선을 연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바로 직선으로. 또 이게 이제 배관이라는 건데 관을 타고 선을 넣어서 안으로 바로 연결할 수도 없습니다. 규정상 이 제어함의 단자대라는 이 단자대는 총 10핀, 10핀, 20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20핀 단자대에서 외부의 기구와 내부의 기구 간에 선이 연결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옐로 램프와 부조 입장에서는 우리가 넘버링 한다는 건 이 단자대 번호를 기입한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야지 옐로 램프 부조에서 20핀 단자 중에서 내가 할당받은 건 몇 번 몇 번이니까 그쪽으로 선을 연결하겠죠. 그리고 연결된 선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회로도 상에서는 이 옐로 램프 부조와 EOCR의 한 단자와 연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단자대를 거치지만 또 연결된 그 단자에서 다시 EOCR로 내부에 있는 기구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옐로 램프 부조 입장에서도 단자대의 번호를 알아야 되고요. EOCR 입장에서도 단자대의 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러한 단자대에서 단자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핀이 있고요. 또 여기 이렇게 핀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안은 내부적으로 다 철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OCR에서 이쪽으로 연결했다. 그리고 옐로 램프도 이쪽으로 연결하면 궁극적으로는 EOCR과 옐로 램프가 단자대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선이. 그래서 회로도상에 구현해야 될 그런 결선이 실제로도 이루어졌다. 전류가 한마디로 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번호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매겨지는구나. 기구의 내부 결선도상에서 기구마다 스위치와 전원단의 핀 번호를 매기는 넘버링 하나, 그리고 기구의 단자가 두 개가 있어서 따로 넘버링은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제어함 외부에 있어서 단자대와의 연결을 필요로 하는 기구의 단자 번호를 매기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넘버링의 타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좀 따라오시고요. 요 도면은 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공개 문제 1번부터 18번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셔서 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고 프린트해서 아래로 놓고 같이 함께 해도 되고요. 모니터가 두 개 있으면 한쪽은 동영상을 보시고 시청하시고 또 다른 쪽은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도면을 열어놓고 같이 함께 보면서 체크해 나가면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서서 말했던 그 두 가지 타입의 넘버링 중에 먼저 제어함 외부에 있는 기구들과 단자대 간의 넘버링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우리 공개 문제 중에서 배관 및 기구 배치도, 배관 및 기구 배치도의 페이지를 여시고요. 이런 관들의 치수선과 또 기구들의 위치, 제어함의 위치들을 설명해 놓은 도면을 펼쳐 놓고 여기서 단자대 번호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자대는 상부 단자대가 하나 있고요. 실제 작업을 하게 되면 요거는 10핀, 10핀, 20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부에 단자대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핀, 10핀, 20핀이 될 거예요. 요 단자대 번호를 지금 매기는 겁니다. 먼저 옐로 램프와 부조입니다. 이 포인트에서 볼펜을 들고요. 쭉 한번 꺼봅니다. 꺼보면 여기에 제일 먼저 걸리죠. 자, 요 걸리는 포인트에서 멈추고 요 아래에 있는 기구들을 먼저 번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옐로 램프와 부조입니다. 요 상부 단자대죠. 제어함을 가운데로 이렇게 선을 쭉 끄면 요 위쪽에 해당될 거예요. 자, 옐로 램프 부조를 한번 볼게요. 회로도상에서. 회로도에서 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옐로 램프 부조. 회로도상 연결이 요 단자와 요 부조의 단자가 서로 같이 이렇게 묶여 있죠.
그대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여기 아래쪽도 이 단자와 이 단자 간에 서로 선이 이렇게 묶여 있죠. 요 두 기구 간에는 선이 서로 묶여 있고, 그리고 한쪽으로 선이 나가게 되겠죠. 또 한쪽으로 선이 나가게 되겠죠. 요걸 이제 공통선이라 그래요. 기구 간에 공통으로 선을 결선해서 하나의 선만 나갈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결선을 할 수 있다 해서 공통선이라고 합니다. 자, 똑같이 여기서도 넘버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 박스, 요 사각형이 컨트롤 박스라고 하는데, 얘를 열어보면 실제로 요 옐로 램프는 단자가 하나,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게 요 옐로 램프 위쪽 단자가 되겠죠. 또 다른 쪽 단자 하나가 옐로 램프의 아래쪽 단자가 되겠죠. 옐로 램프는 요 두 단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핀 번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서로 방향성이나 또 구분할 필요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원을 이렇게 인가할 때 우리가 콘센트에서 선을 빼서 꼽을 때 콘센트의 방향성은 저로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꽂더라도 전류는 인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요 회로도상 이렇게 두 개 묶었죠. 그러면 옐로 램프와 부조의 각각의 단자를 이렇게 묶습니다. 또 다른 쪽도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고 난 뒤에 선은 이렇게 빠지겠죠. 한 가닥. 또 묶은 단자 쪽에서 하나 이렇게 빠지면 각각의 빠진 선들이 이 단자대에 이렇게 할당된 번호로 연결됩니다. 두 가닥이니까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 있겠네요. 위쪽 단자대는 우리가 편의상 식별자 A를 쓰도록 할게요. A에 1, 2.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통선이란 걸 묶어서 두 가닥으로 선을 뺐는데, 그러면 그냥 한 가닥씩 다 이렇게 선을, 여기도 한 가닥 빼서 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선을 한 가닥 빼주고, 여기도 선을 한 가닥 빼고, 여기도 한 가닥 빼도 되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꼭 굳이 공통선을 묶을 필요 없이 각 기구의 단자별로 한 가닥씩 다 뽑고, 넘버링도 4번까지 이렇게 매겨도 괜찮습니다만은, 편의상, 작업의 편의상 이렇게 공통선을 묶는 거예요. 이 컨트롤 박스 내부에 두 단자의 선만 묶으면 두 가닥만 선이 빼면 됩니다. 이 길이가 치수선을 보면 40cm예요. 여기도 40cm, 여기도 40cm, 여기도 40cm. 최소한 130에서 140 정도의 길이의 전선의 구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 가닥 선을 빼서 구현하는 거랑 그리고 네 가닥 선을 빼서 구현하는 거랑은 작업의 속도나 또 정확도 그리고 전선의 사용량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짧게 단거리로 단자 간의 공통선을 잡아주고 두 가닥을 길게 연결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효율성 부분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통선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될 수 있으면 공통선으로 잡는 게 좋다라는 게 작업하는 그 방법이고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단자대 번호를 매겼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 선을 타고 쭉 이렇게 가면, 쭉 가다 보면 또 걸리는 게 있죠. 여기 걸리죠. 여기는 이제 3번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네요. 3번은 여기 보면 케이블입니다. 요 가운데는 케이블이 될 거고, TB1이라는 거는 회로도상에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TB1이라고 해서 L1, L2, L3, PE 각각의 3상에 해당되는 전원이 되겠죠. 전원. 3개의 상에 해당되는 전원이고, P는 우리가 보호도체라고 합니다. 접지선이 될 거고요. 그래서 3개의 주 전원부가 TB1으로 결선이 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주전원 케이블이 이렇게 결선될 거고요. 위로 좀 올라가 보면 범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례 부분에서 찾아보면 TB1은 4핀짜리 단자대를 사용한다. 핀이 4개가 있는 단자대를 사용한다는 게 명칭으로 나와 있고요. 그 용도는 전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가닥, 4핀짜리 4가닥, 갈색, 흑색, 회색, 청록색의 선이 이렇게 선을 인가가 될 거고, 그 케이블을 타고 내려와서 또 아까 단자대, 20핀 단자대에 그대로 선이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요 주전원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 치수선을 봤을 때, 또 여기 제어함에서 위치를 봤을 때 한가운데가 될 거예요. 한가운데에 선을, 4가닥 선을 결선하고 다시 케이블 타고 내려와서 4가닥 선을 단자대에 연결하려면
이 단자대의 가운데 번호를 할당해 주는 게 결선 시에 용이할 겁니다. 단자대의 가운데라고 하면 우리가 10핀 단자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9번, 10번, 11번, 12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회로돌의 TB1은 주전원입니다. 주전원 단자대에 해당되는 단자 번호는 9번, 10번, 11번, 12번을 픽스해서 넘버링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단자 번호를 매겨보면요. 쭉 가다가 요 기구에서 다 걸리네요. 그죠? 요 기구 아래에서 보면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가 있죠. 자, 요 레드 램프, 그린 램프는 다시 회로도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네요.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 회로도 상에서도 여기 단자에서 한 가닥이 나갈 거고요. 또 여기 단자에서 또 선이 하나 나갈 거고. 그리고 두 개의 기구가 공통으로 이렇게 선이 또 묶여 있네요. 자, 그러면 총 세 개의 선이 단자대로 향하게 되겠죠. 그러면 12번부터 했으니까 한 칸 띄우고 갈게요. 14, 그리고 15, 16번 이렇게 넘버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셀렉트 스위치입니다. 셀렉트 스위치는 또 회로도상에서 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요 단자와 요 단자가 공통으로 이렇게 묶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단자에 선이 빠질 거고, 또 여기 매뉴얼이라는 단자에서 선이 빠질 거고, 공통선에서 선이 빠지면 총 세 가닥의 선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6번까지 했죠. 그러면 한 칸 띄우고 18, 9, 20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분기된다는 그런 의미를 좀 쉽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선 자체는 이렇게 회로도가 직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 전기가 흐를 때는 전기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 까만색 점이 분기점인데요. 분기된다는 건 이렇게 이 점이 이제 까만색이 되겠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동시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먼저 흘렀다가 그 다음 단계로 이쪽으로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건 회로도에서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2D 단면에 설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위치하게끔 되어 있지, 실제로 전류가 흐를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공통선을 이렇게 묶어 놨을 때 선을 하나 뺀다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흘러서 양쪽으로 다 분기돼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으로 잡아서 선을 빼더라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도 양쪽으로 이렇게 분기돼서 나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공통선을 잡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잡아도 될까? 이렇게 잡아도 전류가 흐를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전류는 공통선을 잡아도 같이 분기돼서 똑같이 이렇게 전원이 인가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잡는데 부담이 없을 거예요. 자, 상부 부분 다 넘버링을 했고요. A로 넘버링 했습니다. 하부죠. 단자대는 제어함의 위쪽 단자대가 하나 있고 아래쪽에도 단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제어함 아래쪽으로 관이 형성되어 있죠. 요 형성되어 있는 관의 전선은 아래쪽 단자대와 연결이 돼야 되겠죠. PB1과 PB0입니다. 회로도상 여기 있네요. PB0, PB1.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PB0 쪽에서 선이 하나 단자대 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PB1과 PB0는 안쪽에서 서로 묶고 난 뒤에 단자대 쪽으로 가야 될 거고, PB1의 또 다른 쪽 단자도 단자대 쪽으로 가면 총 세 가닥이 되겠죠. 세 가닥 선을 넘버링 해주면, 아래쪽은 임의로 B라고 할게요. 위쪽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1, 2, 3번입니다. 단자대 번호를 매겼고요. 그 다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걸리죠. TB3가 될 겁니다. TB3는 회로도상 여기 있네요. 여기 전동기 쪽과 결선한 단자대가 되겠죠. 전동기 단자대입니다. 총 4개의 단자의 선이 여기 보면 색깔도 다 지정되어 있죠.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의 선들이 결선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범례 보시더라도 TB3는 전동기 쪽 단자대로 이렇게 나타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닥을 한 칸 띄우고요. 5, 6, 7, 8 이렇게 되겠죠. 쭉 가다 보면 여기 또 걸리네요. 여기 보면 TB4가 있죠. TB4는 회로도상에서 여기 있네요. TB4. FLS의 센서부가 될 겁니다. FLS는 수위를 감지하기 위해 구현된 기구인데요. 이 회로도상에서는 이 수위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부가 TB4에 결선대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총 세 가닥이죠. 근데 범례를 보면 TB4의 단자대는 4핀짜리 단자대가 주어집니다. 결선은 세 가닥이지만 여기 하나의 단자가 빈 단자가 하나 있게끔 돼요. 그래서 4개의 핀의 단자가 3개의 선으로 연결된, 그래서 8번까지 했죠. 세 가닥입니다. 11, 12, 13으로 FLS의 센서부 쪽과 연결이 될 겁니다.
이쪽 부분의 배관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 단자대가 10핀 단자대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자대의 시작점이 11번이죠. 11번 분과 연결하면 결선하는데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자대에 11번과 연결한다는 건 TV2는 M1의 단자대가 되겠죠. 우리가 TV3 했으니까 TV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4핀이죠. 그러니까 띄우고 15, 16, 17, 18번. 자, 이렇게 단자 번호를 다 매겨봤습니다. 자, 제가 아까 넘버링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실제 기구 자체 내부적으로 핀 번호가 없는 제어함 외부 기구들의 단자와 내부 기구의 단자와 연결하기 위해 단자대 번호를 외부 기구에다 할당하는 거 하나, 이렇게 우리 방금 작업했던 넘버링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기구 내부 결선도를 가지고 기구마다 스위치에 해당되는 번호를 매기고 전원에 해당되는 번호를 매기는 그 넘버링이 있어요. 두 번째 넘버링을 회로도 상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에서 제일 처음 보이는 게 TV1이 되겠죠. TV1은 우리 앞에서 제어함 외부 기구의 단자대 번호로 매겼었죠. 여기 TV1 있습니다. 주 전원 부분의 단자대 번호가 될 거고 여기 9번, 10번, 11번, 12번을 그대로 가져와서 상부니까 A가 되겠죠. A에 9번, 10번, 11번, 12번 그대로 한번 매겨줍니다. 번호를 TV1에 해당되는 여기 단자대 번호를 매긴 거예요. 그 다음 TV1 밑에 보면 또 MCCB라는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이건 배선종 차단기를 나타내는 차단기 보호장치 쪽은 따로 핀 번호가 없습니다. 1차 측 여기 위쪽에 해당되는 게 1차 측이에요. 그다음 아래쪽은 2차 측이라고 얘기하는 1차 측의 3개의 핀은 그 순서대로 여기 단자대에 있는 A9번과 연결해주고 두 번째 핀은 단자대 A의 10번과 연결하고요. 상부 단자대 또 세 번째 핀은 11번과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하면 된다. 따로 핀 번호는 없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 아래쪽에 또 기호를 보면 사각 박스에 EOCR이라는 이런 기호가 보이죠. 이런 기호는 기구의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를 보게 되면 각 기구마다 내부의 기호들과 그리고 번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들을 서로 회로도와 맞춰가면서 번호를 매기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기호와 지금 이 기호는 동일하죠. 이 기호의 위쪽 부분 상단에 있는 1차 측에 있는 번호가 1, 2, 3이죠. 그대로 가져와서 매기면 됩니다. 1, 2, 3 이렇게요. 매기면 되고 그 다음 아래쪽은 7, 8, 9가 되겠죠. 그래서 7, 8, 9번으로 이렇게 매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넘버링이 됐고요. 그 다음 또 내려가 보면 MC1, MC2가 있네요. 또 이런 스위치 기호가 있죠. 자, 이 기호를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에서 찾아보면 여기 보시면 이 기호와 동일하네요. 그래서 이 기호와 이 기호가 동일한 기호고요. 밑에는 전자 접촉기라고 되어 있는데 MC가 이제 마그네틱 컨택터라고 해서 전자 접촉기의 줄임말입니다. 여기 MC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 이 기호를 그대로 윗단에 있는 번호 따서 쓰면 1번, 2번, 3번 아래쪽은 7번, 8번, 9번으로 쓰면 되고요. MC가 전자접촉기가 두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회로도에서는. 그래서 동일하게 번호를 이렇게 매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TV2와 TV3라고 되어 있습니다. TV2, TV3는 우리가 터미널 블록 2, 3이죠. TV2와 3는 이렇게 우리가 단자대 번호를 매겼었죠. 앞에서. 그래서 그대로 가져오면 아래쪽 하부 단자대이기 때문에 B입니다. B라고 하고 15 그리고 16, 17, 18 그리고 TV3는 5, 6, 7, 8이죠. 5, 6, 7, 8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회로 부분의 단자 번호를 다 매겨봤습니다. 보조회로, 제어회로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 우리가 보호기구인 퓨즈라는 걸 보게 되는데 퓨즈는 MCCB와 마찬가지로 따로 핀 번호가 없습니다. 핀 번호가 없고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퓨즈의 1차 측에서는 우리 보호회로 쪽에 EOCR에 혹은 MCCB에 단자와 이 갈색, 회색으로 선을 연결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고요. 2차 측, 뒤쪽을 2차 측이라고 하는데 2차 측은 황색, 우리가 보조선이죠. 황색 1.5 스퀘어 선을 가지고 결선 작업을 한다. 그래서 퓨즈 1, 2차 측은 선이 다르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핀 번호는 없지만 실제 작업할 때 이게 작업한 배치도인데요. 퓨즈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로도상에 이렇게 지금 눕혀져 있잖아요. 그죠? 위쪽이 이 세워져 있는
부분의 왼쪽 부분의 퓨즈에 해당될 거고요. 여기 회색 부분의 아래쪽 퓨즈가 세워져 있는 퓨즈의 오른쪽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거를 아시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보조회로 쪽 넘버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조회로에서 보이는 기구가 EOCR이죠. 그래서 형펜을 가지고 EOCR 쪽에 전원부를 먼저 마킹을 하고요. 요 EOCR에 해당되는 스위치 부분도 같이 마킹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마킹을 해서 내부 결선도 상에서 요 번호 부분들을 요 회로도와 함께 보면서 맞춰보면 아래쪽은 전원부라 그랬어요. 그럼 내부 결선도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전원으로 적혀 있죠. 그 번호가 6번, 12번입니다. 그래서 6번과 12번을 이렇게 넘버링 해주고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12번, 6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교류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12번, 6번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가 요 기호들도 조금 알아야 되는데, 기호를 보시면 여기 동그란 구멍에 두 개의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꼽혀난 거는 요 기호가 EOCR의 스위치에 해당된다라는 표시입니다. EOCR만의 스위치입니다. 요 선이 지금 현재 요 동그란 원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요 동그란 원을 단자라 그러고요. 요 선을 편의상 물론 이제 접점 부분이 실제 물리적으로 붙어 있나 아니면 반도체로 스위칭 소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도 편의상 철편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접점을 유접점이라고 하고 붙었다 떨어졌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철편으로 이 접점에 지금 현재 붙어 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쪽은 흘러가겠죠. 전류가 흘러가다가 왜냐하면 이 단자에 이 선이 붙어 있으니까 그죠. 다만 이 스위치가 동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어 있는 스위치가 동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스위치가 떨어지면 흐르던 전류도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진다? 그래서 브레이크 접점이라 그래요. 이 접점을 브레이크 끊긴다. 그래서 앞에 첫 글자를 따서 이 부분은 이제 B접점, 우리가 이제 B접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접점은 이 스위치가 동작함에 따라서 전류를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B접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지금 이쪽 EOCR의 이쪽 동그란 단자에 이 선이 떨어져 있죠. 그렇다면 이 스위치가 동작하게 되면 붙게 된다는 얘기죠. 얘가 붙음으로써 전류가 흘려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전류가 흐르면 일을 하겠죠. 아르바이트 접점이다 라고 해서 A 접점입니다. 그래서 B 접점, A 접점 이렇게 구분하고요. 내부 결선도에서 보더라도 현재 EOCR의 접점이 지금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거는 요 B 접점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떨어져 있죠. 그러면 A 접점이 되겠죠. 그래서 양쪽 단자에 EOCR이라는 기구는 4번과 또 쭉 같이 한번 내려가 볼까요? 10번이라는 핀에서는 두 선에서는 B접점의 역할을 한다. 붙어있는 접점의 역할을 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5번과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요 선이 있음으로써 공통선으로 10번이 또 활용할 수 있겠네요. 10번과도 A접점으로 떨어져 있는 스위치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EOCR이라는 기구의 규격이고 약속입니다. 어떤 EOCR은 번호가 다르고 또 다른 EOCR은 이 번호를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EOCR은 이 번호로 채택해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OCR의 4번과 10번이 이런 B접점이구나. 다만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 가운데 있는 이 선으로 인해서 4번에서 10번과도 B접점이 완성이 되고요. 또 5번과 10번과도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서 A접점이 완성이 됩니다. 요걸 이제 공통선, 그리고 이걸 공통단자라 그래요. 10번을. 자, 회로도상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 요 단자하고 여기 요 단자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요 선 자체가 요 두 개의 접점을 공통으로 이어주는 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단자가 공통 접점 10번, 요 단자 공통 접점 10번이 될 거예요. 여기가 10번이면 나머지 B접점은 어디가 되겠죠? 그렇죠. 4번이 되겠죠. 이건 4번입니다. 이거는 서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번호를. 이 공통선이 있는 쪽은 10번으로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10번, 4번, 4번, 10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10번, 4번이에요. 여기가 10번이면 나머지 A접점은 5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넘버링을 EOCR 부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우리가 지금 넘버링 하는 이유는 뭐죠? 왜 번호를 지금 이렇게 회로도에
번호를 매기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작업할 기구의 베이스 부분의 번호를, 지금 이게 베이스가 되겠죠. 여기 있는 요 번호와 다른 기구의 번호 간에 서로 선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넘버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이는 게 옐로 램프와 부저가 되겠네요. 옐로 램프 부저는 핀 번호가 따로 없습니다. 이 배치도에 보게 되면 옐로 램프와 부저는 우리가 단자 번호를 매겨놨죠. A의 1번, 2번으로. 그래서 뭐 번호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A의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단자대 번호를 매기면 된다. 자,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 이 A의 1번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옐로 램프와 부조라는 각각의 단자에서 선을 공통으로 연결해 주고요. 옐로 램프 부조가 그 다음 이 선을 관을 타고 빼서 단자대에 A의 1번 단자대 단자 번호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 연결된 A의 1번 단자 번호에서 이 위쪽에 뭐가 있나요? EOCR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만일에 예를 들면 여기가 5번이에요. 5번과 서로 연결해 준다. 그 의미에서 A의 1입니다. 그 의미에서 넘버링이에요. 이걸 좀 이해하시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이는 게 FLS입니다. 플롯 리스 스위치. 그리고 여기 스위치가 있네요. 플롯 리스 스위치. 자, 여기 보면 플롯 리스 스위치의 전원부는 5번, 6번이네요. 그죠? 여기서 5번, 6번이 될 겁니다. 6번, 5번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A 접점은 3번과 4번이네요. 마찬가지로 3번, 4번 해도 되고요. 4번, 3번 해도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FLS는 좀 특이한 게 수위 감지 그 센서이기 때문에,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 센서부가 있어요. 그래서 센서 부분에 대한 넘버링도 필요한데요. FLS 내부에 7번하고 센서 E1과 연결이 되죠. E1 쪽은 7번이다. 그리고 E2 부분 8번이 되겠죠. 그리고 E3 부분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넘버링 해주고요. TV4는 외부에 있는 단자대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단자대에 우리 아까 매겨놨던 단자 번호를 여기다가 써주면 얘는 11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12, 얘는 13 이렇게 단자대 번호까지 이렇게 넘버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릴레이 부분이죠. 릴레이 부분의 스위치 부분, 또 릴레이 부분의 스위치 부분을 마킹을 하고요. 릴레이 부분은 전원 부분은 여기 2번, 7번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2번, 7번. 그리고 비접점 부분은 여기 거 써도 되고요. 또 여기 거 써도 됩니다. 그래서 4번, 1번. 1번이 공통이고요. 4번, 1번. 또 여기 A 접점도 있죠. A 접점은 여기 걸 썼으니까 여기 걸 써볼게요. 6번, 8번. 6번, 8번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여기 보면 8핀 릴레이 쪽에 보면 접점을 두 타입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타입이 이렇게 두 타입입니다. 그래서 두 타입으로 넘버링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회로도 같은 경우는 자, 요 단자와 요 단자 간에 서로 지금 막힘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공통선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넘버링 있는 것처럼 따로따로 넘버링 해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나는 공통선을 잡겠다라고 하시면 1번이든 8번이든, 자, 8번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8번으로 잡으면 여기도 이제 8번이 되겠죠. 8번으로 공통선 잡으면 이쪽은 6번, 또 이쪽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공통선으로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공통으로 잡고 8번으로, 이게 내부 결선도상에서 공통이 되겠죠. 공통선으로 잡고 한쪽은 A 접점 6번, 또 다른 쪽은 5번 이렇게 B 접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타임이죠. 타임. 동영상 보시다가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부분입니다. 타이머 부분은 동일하게, 전원 부분은 동일합니다. 2번. 그리고 여기 기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익숙한 기호죠. 그냥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쪽 기호를 보게 되면 이 선에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뿔 모양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타이머의 고유 기능인데, 타이머가 전원이 인가되면 아무 표시가 없는 이 접점은 릴레이처럼 인가되자마자 바로 스위치가 붙습니다. 스위치가,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개의 선이 있죠.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코일이 이렇게 철심에
감겨져 있습니다. 실제 내부 기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전원을, 여기가 2번, 7번이었죠. 2번, 7번에 핀에 전류를 흘려주면 요 철심에 감겨있는 이 코일의 선이 이게 전자석이 돼요. 자석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석 형태를 띠게 돼서 여기에 있던 요게 비접점이죠. 요 단자와 요 단자에 붙어있는 비접점에서 전류를 인가되는 순간 이 철심이 이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요 자석의 힘에 의해서. 자, 타이머가 또 마찬가지예요. 2번, 7번에 전원이 인가되자마자 여기 요 A 접점 떨어져 있던 요 철심이 이쪽 붙게 돼요. 이쪽으로 붙어서 얘가 이렇게 붙겠죠. 릴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릴레이도 붙게 돼요. 근데 타이머의 요 표시 같은 경우는 요 표시는 내부에 커패시터와 반도체 소재에 의해서 일정 우리가 세팅한 시간 이후에 접점이 붙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붙게 되고요. 우리가 세팅한 시간 이후에 이쪽은 그 시간 이후에 떨어지게끔. 그래서 타이머는 요 기호는 이렇게 요 기호와 같은 기호죠. 이렇게 보시면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에 이렇게 선을 공통선을 잡아 이렇게 해서 있죠. 여기 8번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8번 그리고 얘는 8번이 될 겁니다. 그리고 A 접점 같은 경우는 지금 6번이 되겠죠. 그래서 6번 그리고 얘는 5번 이렇게 넘버링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 FR이 되겠죠. FR 부분, FR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FR의 내부 결선들을 보면 플리커 릴레이의 줄임말입니다. FR은. 그래서 전원 부분은 똑같습니다. 2번, 7번이 될 거고요. 그리고 FR에 붙어있는 접점은 5번과 공통 접점 8번이 될 거고요. 그래서 5번, 8번.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붙어있는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번, 8번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공통은 여기도 8번이 되겠죠. 8번이고 떨어져 있는 접점 A 접점은 6번이 되겠죠. 방금 얘기했던 이 공통 부분, 타이머에서의 공통 부분, 또 플리커 릴레이에서의 공통 부분은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통선은 또 공통 단자는 8번으로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단자에서 A 접점과 B 접점을 이렇게 완성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FR 같은 경우도 타이머하고 비슷하게 이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나 얘는 지금 선에서 양쪽으로 그렇게 뿔 모양, 삼각형 모양이 형성되어 있죠. 다이아몬드 형태로. 얘는 전이 인가되면 세팅한 시간에 따라서 접점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서로 스위치가 교대로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그 세팅한 시간에 맞게끔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쓰고요. MC1입니다. 자, MC1, MC2 그리고 레드램프, 그린램프 같이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MC1 부분은 A 접점이 4번, 10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4번, 10번으로 되어 있고요. MC2도 두 번째 MC가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핀 번호를 가지고 있고, 레드램프, 그린램프는 마찬가지로 핀 번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구 배치도에서 봤을 때 14, 15, 16으로 넘버링을 해줬습니다. 상단에 있기 때문에 A에 14, 그리고 공통서로 묶였을 때 얘를 15. 번호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서 임의로 번호를 매기면 됩니다. 그리고 셀렉트 스위치 부분 옆에 바로 있네요. 18, 19, 20.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부에 있으니까 A가 되겠죠. A에 18, 그리고 아래쪽은 19, 그리고 다른 쪽은 20. 푸시 버튼입니다. 아래쪽에 이쪽은 B에 1이 되겠죠. 2, 3. 자, 이렇게 해서 넘버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